세대를 갈라치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세대 포유론을 계속 주창을 했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세대로 포유를 해서 다른 세대, 자기한테 비우호적인 세대는 버리고 우호적인 세대만 모아가지고 하자. 아니면 특정 젠더 갈라치기. 사실 이대 남한테 많은 지지를 받지만 이대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예. 그런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의 수법으로 상당히 많은 지지층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연을 확장해서 전반적인 공감대와 어떤 통합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 저 비호감들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 아마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불편해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일찍 이석을 한 것 같고요. 예. 본인의 정치 생명과 개혁신당을 유지하려면 다음번에 있는 선거에서 나와 자신과 개혁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지방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이준석의 한계는 극명하게 노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개혁신당으로 가서 문을 두들길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현재 이준석의 정치 계산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갈등들 틈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인지, 예. 혹은 일부와 손을 잡아서 개혁신당을 부풀릴지, 혹은 합당을 할지, 뭐 이런 이제 그 셈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의 뭐 좋았던 경험은 살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을 최대한 억제해서 다음 1년 안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구일 실장께 하나만 여쭤보고 이어갈게요. 지금 지선 얘기, 지방선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대선 당일날 패배를 인정한 날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개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보통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생존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죠. 대선보다 더요. 그렇죠. 예. 대선은 이미 성적표를 받아버린 거고, 그렇다면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하는 8%대의 대선 지지율 가지고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생존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지선에서든 뭐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다 낼 수는 없겠지만 후보를 내야 되는 건 절박한 심정이고, 후보를 내서 또 당선을 몇 개를 시켜야만 사실은 그렇겠죠. 정당으로서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에는 모든 힘을 집중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 토론에도 이준석 대선의 실패와 교훈을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기 점검해 보겠다, 예. 이런 맥락에서 하면 열린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중간에요, 이준석 의원이 자리를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호감도를 언급을 했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신당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정말 저희가 앞으로 정당으로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불편해야 되는 자리인데 정작 본인은 안 계시고 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굉장히 오늘 불편합니다.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이제 새삼 실감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먼저 보기에는 이렇게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 자리에서 지역구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자리를 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되게 일정 조정을 하지 않나요? 그럴 수 없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정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던 사람이고, 예. 그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이고, 예. 그리고 후보였던 본인에 대한 쓴소리를 듣는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자리죠. 지역구 행사로 자리를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가 불편하다, 못 참겠다. 자리를 떠난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상식적이지 예.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개혁신당 내에서 이준석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고 장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고, 예. 실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꼼꼼하게 메모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었는데 본인은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다가 이것도 거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지역구에 일이 있다라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정당의 일일 뿐이지. 그리고 자기는 정당의 책임자가 아니야. 이렇게 딴 사람처럼 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의 현재 모습인 것 같고 저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 옆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극보수화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보수의 자리로 못 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서의 개혁신당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이 비호감도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동의하세요, 김구 시장님? 저도 뭐 개혁신당이 정당으로서 유지가 되고 장래를 좀 도모하려면 예. 그 이준석 대표로 갖고 있는 어떤 비호감도의 그 틀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저 토론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를 갈라치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세대 포유론을 계속 주창을 했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세대로 포유를 해서 다른 세대, 자기한테 비우호적인 세대는 버리고 우호적인 세대만 모아가지고 하자. 아니면 특정 젠더 갈라치기. 사실 이대 남한테 많은 지지를 받지만 이대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예. 그런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의 수법으로 상당히 많은 지지층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연을 확장해서 전반적인 공감대와 어떤 통합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 저 비호감들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 아마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불편해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일찍 이석을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그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 남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면서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자세를 계속 저는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바로 이어서 드려볼게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까지 제3당으로 뛰려면 대선보다 또 성적표를 높여야 된다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좀 바뀔 거라고 예상하세요? 부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출마를 할 때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까지도 가능한 거였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도 본인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과 개혁신당을 유지하려면 다음번에 있는 선거에서 나와 자신과 개혁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지방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이준석의 한계는 극명하게 노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개혁신당으로 가서 문을 두들길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현재 이준석의 정치 계산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갈등들 틈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인지 예. 혹은 일부와 손을 잡아서 개혁신당을 부풀릴지 혹은 합당을 할지 뭐 이런 이제 그 셈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일종의 호장성세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호장성세. 어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후보를 내야 되는 거죠. 이준석 의원 혼자 얼굴로는 치르는 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 지지층의 성격이나 특성도 너무 폐쇄적인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예. 또 하나는 당을 운영하는 데서도 너무 1인 집중적인 리더십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 이미 다 알다시피 그 허은하 의원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 과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사실 친윤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습니다만 본인이 당했던 것을 똑같이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하면 이제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이끄는 이 개혁신당은 이준석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 같이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걸로 저는 느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 스스로의 정책적인 지지세의 그 통합과 확장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개혁신당을 운영하는 리더십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